안녕하세요. 텍세미나 핵심을 알려주는 토카이트의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사적으로 AI를 확산시키면서 개별 현업 부서에 AI를 내재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들이 있고 그 대안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전사적 AI 확산을 하고 있는 LG화학 경영혁신팀의 김강희 책임과 LG화학의 AI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이쿠의 전병문 이사와 함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회장님도 이제 기업의 분들 뭐 많이 만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지금 박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기업에 있는 분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뭐를 제일 하소연이랄까? 우리가 이런 게 잘 안 된다 하는 게 어떤 것들입니까? 네,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AI를 도입을 하고 싶은데 우리는 뭐 데이터가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이게 데이터가 있는데 되게 산재되어 있어서, 이게 뭐 데이터 뭐 레이크나 웨어하우스가 요즘에는 많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소스들에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업분들이 하시려니까 나는 뭐 SQL도 모르고 이거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좀 굉장히 많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데이터 전문가의 부재 또는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AI 하고 싶은데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없어요. 아시겠지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불리우시는 분들 몸값이 굉장히 그렇죠. 높으시고 또 이직도 많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회사의 기업의 비즈니스도 알게 되고 데이터 좀 다루게 되시면 다른 데 가버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이나 뭐 운영 환경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이거를 사실 AI라는 게 한 번 만들어서 땡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AI를 돌려서 비즈니스적인 아웃풋을 지속적으로 생성을 해내가야 되는데 그런 운영 환경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이거 AI 도입해서 우리 그럼 얼마 벌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요. 좀 전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퇴사가 자주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분들도 저희 회사에 있었어요. 있었어요? 과거형이네? 있었는데 과거형이야. 네, 그래서 뭐 같은 대학도 나온 친구여서 제가 약간 다른 부서였지만 네네. 친하게 지내고 이렇게 케어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는 그분이 최고 전문가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저희로 치면 바이오 인포메틱스 전문가, 그러니까 전공자들. 근데 본인들은 성장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도 있는데 누군가 같이 성장하고 싶은 물어볼 사람이 이제 주변에 없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 자기랑 같은 분야예요. 그리고 상사들도 잘 이해를 못 하니까 그런 이제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가 어떤 머신러닝 모델의 어떤 설명력이라고 하는 모델의 어떤 매트릭이 R 스퀘어나 뭐 데이터 이퀄 R2 스퀘어라고 하는데 그게 뭐 80%다. 그 말을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잘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80%가 설명이 되면 20%는 뭐 이렇게 불량인 거야, 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래 못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전사적인 AI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일 먼저 코딩을 전혀 모르는 현업 부서원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AI 툴이 필요할 것이고 쉬운 툴은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DX 문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LG화학에서 데이터이쿠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사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를 영입해서 어떤 DX 과제를 해결할 필요는 한데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도메인 전문가를 준 전문가 수준으로 올려서 그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게 할 툴을 것인지. 이용해서. 네네. 근데 R이나 파이썬으로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데이터이쿠는 그게 좀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현업에 있는 LG화학에서 모든 분들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게 어떤 기능을 탑재하게 해서 그러면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데이터이쿠를 쓰면서 제가 조금 놀란 게 R이나 파이썬을 교육하면 딱 가르쳐준 것만 하거나 가르쳐준 것도 이제 잘 못하시는 경우였으면 데이터이쿠는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떤 기능을 찾아서 뭔가 해결했고 오히려 저한테
그런 기능이 있었다고 알려줘가지고요. 음. 예, 제가 여러 사람을 교육했는데 한 분씩 새로운 기능을 저한테 알려줘서 오. 제가 제일 많이 알긴 하지만 네. 이게 또 놀랬어요. 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현업에 계신 분들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뭔가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고 찾아서 그걸 해결하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으로 설계된 툴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현업들을 네. 좀 많이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그 현업들이 뭔가 서로 상호간에 네, 네. 뭔가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을 잘 조성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연구회 모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저기 사업장이 다 흩어져 있어서 온라인으로 계속. 그게 되게 중요할 것 있어요. 같은데요. 네, 네. 사실 뭐 그런 뭔가 현업들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깨닫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네, 하는 네. 그런 문화를 네. 옛날 오늘 개발자 커뮤니티는 있지만 맞아요. 이런 현업 부서 커뮤니티는 잘 없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잘 앞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길 것 같기도 네. 해요. 뭐 기터브처럼 개발자들 모임이 아니라 네, 네. DX를 추구하는 현업들의 네. 그런 어떤 커뮤니티도 앞으로 생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저같이 그러니까 촉진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필요한데 그게 더 잘 이루어지게 네네네.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일이 좀 빨리 일어날 수도 있는. 그래서 빨리 아무리 쉬운 AI 툴이 갖춰지더라도 LG화학의 김강희 책임 같은 AI로 현업의 DX를 가속화시키는 사내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는 조직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DX를 추구하고 이제 전문성을 갖는 팀이 사실 좀 필요하고요. 네. 조직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현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있는 회사에서는 이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걸 교육을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그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수행을 하게 해요. 현업들이 그래 토이 프로젝트 아니면 실제 리얼 프로젝트. 리얼 프로젝트도 하고, 어. 토이 프로젝트인데 토이 프로젝트는 많이 없고, 리얼 프로젝트를 하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배웠으니까 그걸 이제 써봐야지 그게 진짜 내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어쨌든 많이 아니까 뭐 약간 현업의 그런 뭐 이걸 구현하고 싶은데 스스로 해보다가 안 되면 이제 연락을 주고 예, 그렇게 해서 네.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필요해요. 그 조직이 DX를 좀 추진하거나 관리하는 조직이 사실 필요하고, 근데 현업이 그걸 좀 잘할 수 있게.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DX는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게 일하는 문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회사에서 아주 전략적이고 뭔가 하는 것들은 어떤 기술 집단이 그렇죠. 해야 될 것 같고 리딩할 거 해야 되고, 일반 현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 현업들이 하는데 그 현업들을 도와주는 뭔가 엑셀레이션 해주는 박사님 같은 촉진자가 그런 그룹이 있어야 있어야 되고,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그룹이 있어야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그러면 잘 굴러갈 거고요. 네. 그게 안 되더라도 그것이 가장 그런 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되죠. 회사에서 예. 일반 그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이 예,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촉진자가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이슈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중간에서 뭔가 과제와 그런 데이터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도 시켜주면서 과제를 코칭도 해가면서 이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간 그 역할하는 분이 저도 그분의 그 애티튜드를 할까? 되게 중요한,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분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기술만 고집을 한다면, 그럼 안 되죠. R, 파이썬, whatever 그렇게 한다면 최악이죠. 그 사람의 관점인 거고, 사실 이 현업에 맞아요. 도매 잘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은 맞아요. 이 도메인을 잘하는 현업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기술을 제일 빨리 쉽게 자기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뭔가 맞습니다.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자기가 낯설다 그래가지고 그걸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지 않나요?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LG화학 트윈에 가서 이렇게 허락받는 과정도 사실은 소위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게 최선이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뭐 CDS를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이쿠가 더 좋던데요 라고 하면 잘 이렇게 안 써보고도 그게 좋긴 뭐가 좋아. 야, 너 뭐 데이터 했거든? 저녁 얻어먹었어? 네,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인 거죠. 아,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생명과학, 생물학이나 이런 쪽에 전공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코딩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는 아, 이거 해가지고는 뭐 성과를 내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안 된다. 그 진짜 전문가 몇 명만 이렇게 성과를 내고. 근데 혁신이라는 건 전부가 해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전사적으로 그렇죠. 고민하고. 그러려면 진입장벽을 낮추는 어떤 툴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LG화학이 이 데이터 이쿠를 투자하고 이렇게 수용한 게 생명과학 분들한테 굉장히 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새로운 IT 기술을 얘기할 때 기업에서는 항상 그 기술에 대한 ROI를 따지고 있는데 AI의 ROI는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될까요? 그 경영의 언어로 설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경영의 언어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네. 얼마를 절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건 좋지만, 다른 기업들이 이걸 도입을 해서 얼마를 절감을 했던 그런 사례들을 그러니까 우리와 얘기하는 유사한 것도, 그건, 어떤 인더스트리에 있는 기업의 사례를 들어서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를 통해서 더 많은 성과와 또 지속적인 어떤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걸로 표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기업에서 ROI가 나오려면 기업이란 게 뭐 기술자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기업 비즈니스를 하는 현업들이 뭔가 이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어야지 뭔가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건데, 맞습니다. 일단 데이터 이쿠 같은 거는 그걸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ROI가 나올 확률이 빨리 나올 확률이 높겠다. 네, 일반 맞습니다. 다른 기술 플랫폼에 있는 제품보다. 네. 정말 단순히 말하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데이터 이쿠를 써서 하는 거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2명, 3명을 고용해서 하는 거랑 뭐가 더 싸지?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LG화학의 김광희 책임에 AI에 대한 관점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과거 30년을 대한민국을 이렇게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은 분야를 IT라고 보고 있어요. 정보기술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 30년은 저는 그거는 AI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는 어떤 전자회사나 뭐 이런 쪽의 전자계열 회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의 어떤 역량을 쌓고 올라가야 되는 당연한 가야 될 길,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저변화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CDS나,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도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모든 기업에 계신 분들이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해준 LG화학의 김광희 책임이 데이터 이쿠 무작정 따라해보기라는 책도 썼는데, 도서 관련 정보는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 실습을 위한 14일 무료 데이터 이쿠 AI 플랫폼 체험은 여기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해보실 수 있습니다. AI 플랫폼 데이터 이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고, 다양한 데이터 이쿠 관련 영상들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셔서 쉽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태클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AI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AI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